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제 2월도 다 갔고요. 이제 3월입니다. 자, 1월달, 2월달 보니까요, 신입사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승진자 교육들, 주로 이제 리더십, 성과 관리, 이런 쪽에 대한 강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신문 스크래블리즈 하다 보니까요, 눈에 딱 띄는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지난 1월 31일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바라는 Z세대 인재상. 그러니까 지금 인재상인데 신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냐? 지금 회사마다 이제 고민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0대 기업들이 좀 정리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과거와 조금 달라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런 관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대에 따라서 인재상은 좀 변동은 돼요. 상위권에 있던 것이 미래에는 하위권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인재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특징들, 주로 이제 신규 입사자나 이제 사원급이 되겠죠. 여기 강조되어지는 것이 과연 그게 공통점은 뭘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인재상이라고 해서 강조를 할까? 근데 그들은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를 할까? 그렇게. 그리고 그걸 인재상이라고 부를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저는 단언합니다. 그게 바로 팔로우십 발휘해요. 리더가 아닌 사람은 팔로우십을 발휘해라. 그래서 구체화시키고자 한 것이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해. 그럼 인재상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대부분은 핵심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팔로우십 발휘를 하려면 인재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가치를 구현을 해라는 얘기예요. 발휘하라는 얘기죠. 그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리더에게는 리더십, 구성원에게는 팔로우십.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 상세하게 좀 볼게요. 강조되어지는 것이 지금은 책임의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도전정신, 그 다음에 소통, 이걸 중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한 보상만큼 책임감도 지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예시가 있습니다만은,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또 막상 젊은 세대들도 자기가 책임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한다고 또 해요. 근데 잠깐 인재상 변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5년 주기로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책임의식이 약 8위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들 5년 주기로 했을 때 순위, 우선순위는 변동이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 책임의식 하나만 놓고 보면은 2008년도에는 8위였다가 2013년도에는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는 다시 내려왔다가 2023년도에는 이제 가장 중시되는 거로 갖는 거죠. 저는 나머지 항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도전정신 다 들어가 있죠. 소통, 그 다음에 전문성, 원칙과 신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공통적인 것들이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회사에서 중시한다는 핵심 가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 잘 보면은 팔로우십에서 강조하는 것과 사실은 거의 같아요. 책임의식, 주인의식,
그 다음에 전문성, 창의성, 문제 해결하고 연관한다면 창의성도 좀 되겠지요. 그다음에 헌신 부분은 그 도전 정신도 될 수 있고요. 좀 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니까요, 100대 기업 중에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 협력 부분이 약 64% 이상을 지금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열의 한 6반 부분은 이 세 가지를 다 중시한다는 거죠. 대부분 회사의 핵심 가치를 여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게 막상 보면은 팔로우십을 발휘하라고 할 때 강조점이 될 겁니다. 좀 더 볼보겠습니다. 두 개 회사 예시를 들었는데요. 포스코. 5년 전과 비교하면 좀 차이점이 좀 있지요. KT. 5년 전과 비교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책임의식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책임의식 부분은 젊은 Z세대 부분에 있어서는 Z세대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입사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 20대에서 뭐 30대 중반까지 좀 되겠지요. 한 10년 터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에게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게 약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교육기관 부서라든지 리더든 현업부서에서는 이제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책임의식을 높일 거냐.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도전과 소통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높일 거냐. 도전 부분 특히. 소통은 세대 간의 격차가 크다는데 이거 어떻게 높이죠?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고민거리들은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리더가 될 때까지 직책자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항상 지속적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 팔로우십에 대한 능력 향상 부분의 핵심들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엔 안 되거든요. 특히 연차가 쌓이면서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 부분이 좀 바뀜에 따라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팔로우십 발휘는 더욱더 넓고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향점, 이런 부분을 내가 발휘해야 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유효한 거죠. 그리고 이미 재직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재상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입과 비교하면 롤 모델급이 돼야 되고요. 실제 그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한 개인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 입장에서 롤모델과 그만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규 입사자는 어서 빨리 그 부분을 알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Z세대 요구, 젊은 세대들 요구를 맞추려면 수평적인 조직, 공정한 보상, 그 다음에 그 불합리한 관행 없애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한단 말이죠, 기업이. 근데 또 반대로는 회사에서도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 도전의식, 도전정식, 그 다음에 소통.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입장도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소통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미 블로그에 2월 6일자 블로그에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직장인 입장에서 성공하려면 팔로우십 발휘가 필요하다. 그럼 그 팔로우십 발휘가 뭐냐? 팔로우십을 주창한 켈리 교수에 따르면은요, 이미 명확해요. 리더에게는 리더십 발휘를 요구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요구해요. 그럼 구성원들은 받아먹기만 하는 거냐? 뒷짐만 지는 거냐? 아니죠. 직책자가 될 때까지 팔로우십을 발휘해야죠. 그게 뭡니까?
전문성하고 열정하고 주인의식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창의성과도 좀 연계가 좀 되겠죠. 이거는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연차가 축적됨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좀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팔로십의 발휘, 팔로십의 깊이와 그 팔로십에 요구되어진 역량이 많은 확산 관점에서 그리고 심화되는 관점에서 요구받는 거다. 이제 리더는 팔로십을 요구하는 거고요. 구성원은 리더들한테 팔로십을 요구하고 리더는 구성원에게 팔로십 발휘 요구하고 그런 입장이 돼야 공정한 거죠. 저는 이번에 이 기사를 이제 보면서 뭐 항상 강조했던 것. 근데 이게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요구할 거냐, 어떻게 보는 거를 알려주고 하게끔 만들 거냐, 이 부분이 교육주관부서하고 직책자 리더들한테 아주 숙제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팔로십에 대한 긴 텀에 직책제 될 때까지 과거의 직급 승진자 교육 그 시점에 터닝 포인트를 좀 삼아서 팔로십 발휘에 테이크업 뭔가 체인지를 만드는 전환 시점을 만듦으로써 팔로십 발휘를 꾸준하게 지속시켜야 된다. 리더 입장에서 교육부서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궁금했었을 건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팔로십 발휘의 컨텐츠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좀 도움되셨습니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업계 다 확정됐고요. 실제 이제 영업 활동도 제대로 좀 생산이나 영업이 제대로 들어갈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즌이 2023년도 시즌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 구성원 입장에서는 올해 한 해를 팔로십 발휘에 원년으로 좀 삼아 보시고요. 과거로 치면은 직급 승진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팔로십 발휘 입장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발휘가 되고 롤모델이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